4대 그룹 중에서는 처음으로 SK그룹이 계약직 직원을 대규모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PC용 D램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춘 초고속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4월 거래 마지막 거래일인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1960포인트 선을 상회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주택지표 호조, 경기 부양책 유지 기대감, 이탈리아 정치 안정 등의 호재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데 따라 금일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하였으며 오후 들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242억 원, 3,495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3,568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전기전자 2.14%, 종이목재, 제조업, 철강, 금속, 운수, 창고, 음식료품, 건설업종 등도 1%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 4.51% 하락, 전기가스, 은행, 섬유의복 업종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63% 상승 마감하였으며 엔화 약세 우려가 잦아들면서 현대 기아차 및 현대모비스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1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하락 마감하였으며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락문화,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통신 장비, 정보기기, IT 부품 업종 등이 하락 마감하였으며 통신 서비스, 종이목재, 금속, 일반 전기전자 업종 등은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역시 대부분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셀트리온이 유럽발 악재 하락 마감하였으며 GS홈쇼핑, 파라다이스, 다음, 젠백스, 시젠, 서울반도체 등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위메이드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는 어땠습니까? 금일 주시장의 특징주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코라홀딩스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으며 백신 관련주는 중국 신종 조류 독감 확산 지속 소식에 이글벳, 파루, 제일바이오 등 동방 상승하였고요. 미래에셋증권의 향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SBS는 의무 재송신 대상 확대 및 수신료 인상 가능성으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JCE는 최대 주주인 넥슨코리아의 지분 매각 소식에 급락 마감하였으며 셀트리온은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약품 램시마의 오리지널 치료제 특허 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다는 소식에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실적 부진 여파로 외국계 창고 매도세가 유입되며 양세를 보였으며 세아제강은 포스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세아제강 지분 블록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대 그룹 중에서는 처음으로 SK그룹이 계약직 직원을 대규모로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SK그룹이 계열사의 계약직 직원 5,800명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플래닛의 자회사에서 고객 상담이나 전화 영업을 하는 직원 4,3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SK네트워크스와 SK건설, SK증권 등 계열사에서 네트워크 유지 보수와 영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은 계약직 사원 1,500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SK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객 상담 직무 종사자의 80%는 20대 중후반의 여성이어서 여성 인력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는 현재 총 9,500명으로 그룹 전체 직원의 12%를 차지하는 계약직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까지 3% 선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PC용 D램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춘 초고속 모바일 D램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부터
20나노급 4기가비트 LPDDR3 모바일 디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바일 디램은 1초에 17GB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며 5인치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에서 FHD급 영상을 끊김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 두께가 0.8mm로 세계 최소지만 기존 30나노급 LPDDR3 제품보다 속도는 30% 향상됐고 소비 전력은 20%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나노급 모바일 디램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동시에 차세대 모바일 디램도 적게 출시해 세계 디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세계 디램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13% 성장한 296억 달러로 예상했으며 이 가운데 모바일 디램 시장은 전체 비중의 35%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도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오름세를 타다 올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9.8% 줄었으며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2.5%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부문도 모두 감소세로 반전되면서 전 산업 생산도 2.1% 떨어졌습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보다 0.4포인트 내려간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떨어져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은행의 기업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3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월 1.26%보다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떨어진 0.96%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0.91%였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나머지 가계대출 연체율은 1.09%로 0.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3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13%포인트 감소했으며 이 중 대기업 연체율은 0.94%로 0.08% 감소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2%포인트 내려간 1.45%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는 계절적 요인으로 부실채권 상각 등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신규 연체 금액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1,112조 원으로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다수의 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가 향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캐피털, 시티그룹, HSBC, 모건스탠리 등 대부분의 해외 IB들은 한국 경제가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1분기를 시작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은 정부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했고 시티그룹은 올해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0.1%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1분기 예상치를 웃돈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달러엔 환율 100엔 수준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와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세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으나 진통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법은 2016년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한시 면제는 4월 1일 이후 주택 구입자로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네,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불리던 개성공단이 오는 29일 잠정적인 폐쇄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7명, 향후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서울경제신문 양철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측 인원 43명이 오늘 새벽 귀환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국민이 7명인데 남아있는 이유와 귀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북측은 어젯밤 9시까지 우리 국민 50명의 입경을 불허하며 정부에 애를 태웠는데요.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 중이던 우리 측 인원 10명 중 43명이 오늘 새벽 귀환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북한과의 미수금 정산 문제 처리를 위해 당분간 현지에 남아있게 됐는데요. 이 7명은 홍양욱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5명과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 2명입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과 북측 노동자 임금 등 미수금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귀환은 미수금 산정과 진행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조기 귀환을 목표로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개성공단에 체류한 우리 국민 7명이 북측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남은 우리 직원 7명을 북측이 인질로 삼을 경우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북한이 임금 정산만 완료되면 남은 7명도 언제든 귀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6일 담화를 통해 철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을 포함한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들은 우리의 유관 기관들에서 책임적으로 취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인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체제 존엄성을 중시하는 북한이 어느 때보다 거센 국제적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들 7명이 남북관계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도맡았던 홍 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실무자 5명이 남아있음으로써 남북은 당분간 대면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들의 잔류 결정으로 완전 단절이 예정됐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락망 1개 회선이 어제 저녁 늦게 다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지급금 정산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화에 나아야 한다고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오늘 끝남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살아날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지적입니다. 네,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서 한반도의 긴장이 풀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양철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회장님 폰으로 불리는 옵티머스 G의 출고가를 60만 원대로 다시 인하했습니다. 이 제품의 최초 출고가는 99만 9,900원으로 두 차례의 출고가 인하로 30만 원가량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새 제품 출시에 맞춰 고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풀 HD 제품인 옵티머스 G 프로를 내놨으며 다음 달 옵티머스 GK를 출시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S4의 출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실버 택배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오는 2015년까지 1000여 개의 노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택배 전문 회사 설립으로 부족한 배송 인력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노인 택배 회사 사업에서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 달 2일부터 상장 지수펀드인 코덱스 200의 보수를 연 0.35%에서 0.26%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덱스 200은 순자산이 4조 2천억 원으로 국내에 상장된 ETF 중 순자산 1위 상품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앞서 지난해 말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보수를 0.79%에서 0.64%로 인하하는 등 6개 ETF의 보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전무는 더 많은 투자자가 안정적이고 투자 비용이 저렴한 코덱스 ETF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를 인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모바일 쇼핑을 강화해 모바일에서 작년보다 10배 많은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쇼핑 앱 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누적 모바일 매출은 150억 원으로 작년보다 8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온라인 매출 가운데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0.5%에서 올해 7.5%로 훌쩍 뛰었습니다. 김예철 이마트 온라인 담당 상무는 쇼핑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쇼핑객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3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